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매년 이맘때면 줄을 이었는데요. 올해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자 지역별 각 기관에서조차 김장 나눔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후원 손길이 늘어나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생모와 위생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 천여 명이 절임 배추의 양념을 버무립니다.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겨울 찬바람으로 가득했던 백스코 전시장을 훈훈하게 데웁니다. 추위도 잊은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쌓여갑니다. 한쪽에선 부산 전역으로 배달될 김치 포장에 분주합니다. 부산 최대 규모인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손길이 조금 보태가지고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게 흐뭇하고, 그러면 또 어르신들도 김장 못 담그시는 분들한테 나눠지고 하는데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기쁨이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치솟았다는 소식에 오히려 후원 기간이 늘었습니다. 11,000포기 완성된 김치는 지난해보다 800세대 증가한 5,500여 세대 홀로 어르신 가정 등에 전달됩니다.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뭐 몇백만 원, 많게는 또 몇천만 원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금씩 모아주셨던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됐었고, 어쨌든 그분들도 어렵지만 본인들의 이런 사랑들을 지역에 같이 나누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할 김장김치 나눔이 겨울 추위마저 잊게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의 분해치안은 한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지만 최근엔 발길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인보우 브릿지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개선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 하나둘씩 들어선 이색 건축물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리도 예쁘고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좀 즐거웠어요. 과거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본뜬 부네치아로 불리며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한산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이에 사하구는 뜸해진 관광객 발길을 붙잡기 위해 4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레인보우 브릿지를 조성했습니다. 20m 높이의 아치형 보행교인 레인보우 브릿지는 길이 90m로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관광객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안주까지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 다리만 갖고는 머물지 않지 않느냐 싶습니다. 실제로 지역 어민들과 상인들은 관광 인프라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부네치아 초창기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관련 지원이 줄어들어 방문객의 치료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머물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인파들이 흘러는 갈 수 있겠죠.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리와 같은 랜드마크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장림포구 양쪽을 연결한 다리 조성으로 통행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뜸해진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까지는 추가적인 관광 인프라 보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가운데 부산 업체는 31곳, 100대 기업에는 단 한 곳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1위는 전국 111위를 기록한 B&K 부산은행이 차지했고, 르노코리아는 전국 순위에서 전년보다 44계단 내려간 156위를 기록하며 부산 2위로 밀려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업체는 31곳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신용평가사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부산 지역 1위는 BNK 부산은행입니다. 전국 순위는 전년보다 38계단 상승한 11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산 1위를 차지했던 르노코리아는 15년 만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금융기업이 이번에 이제 매출액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이제 지역 기업의 뭔가 이제 혁신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제조 기반이라든지 했던 것들이 혁신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에서 조금 더 늘리면서 지역 경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위상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기업의 위상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2020년 이후 부산 기업 중 전국 1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은 2022년에 비해 3개 증가했지만 지역 전체 매출은 3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부산 상위는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려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촘촘한 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 한 해 부산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건이 무려 5만 5천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원 위메프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다. 정산 지연에다 환불도 거절당했던 일명 정산 지연 사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물론 팀원 위메프에 입점한 중소 영세기업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한 해 단연 눈에 띄는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위메프 사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3조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소상공인들이 안 그리도 어려운데 몰락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고요. 부산시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한 해 소비자 피해 건은 총 5만 5,900여 건입니다.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장례와 여행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상조시장의 선불식 활부 상품 피해를 포함해 여행, 숙박, 회원권, 상조회, 스미싱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와 투자자문 등 법률, 금융, 보험 서비스와 의류, 섬유,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한 5만 원 이하로 사기가 많아요. 그 외에도 3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많은데 그렇게 요금이 높을 때는 항상 할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 싸다고 일시불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할부로 하되 카드 할부로 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국내산 감별법과 자원 재활용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갈수록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노력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외자 유치를 통한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상 88층 규모의 가칭 부산 랜드마크 타워는 외벽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이고 복합 리조트와 AI 기반의 헬스케어 센터, 초대형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11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16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위한 공모를 2차례 진행했지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랜드마크 부지는 과거의 다른 주요 부산의 핵심 지역의 개발 방식처럼 주거를 중심으로 한 이 개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하에 IP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랜드마크 부지를 해야 된다는 게 부산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번 그 공모를 2번 할 때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 사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동안 이제 국제 금융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입찰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공모 방식이 아니고 외자 유치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가칭 부산 랜드마크 타워는 전체 면적 102만 제곱미터로 지하 4층, 지상 88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 3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2,000실 이상 규모의 호텔과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센터, 글로벌 OTT와 국내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초대형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외벽 자체가 어떤 미디어 파사드로서의 거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스마트 빌딩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전 세계 최초의 어떤 그 관광의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항만공사와 협의해 토지 매입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는가 하면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사업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벌겋게 녹이 쓸어 칠이 벗겨진 시설, 노후화된 유류 탱크 철거를 시작으로 축구장 8개 반 면적의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사업비는 2,361억 원. 하지만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참여업체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건설공사 여기에 이제 지금 시행사가 안 들어와서 좀 늦어질 것 같다. 이에 당초 계획했던 내년 2월 시공사 선정, 3월 착공, 2028년 6월 준공 등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조건에 따른 리스크 부담, 그리고 건설 경기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현대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위판장 운영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단계별 공사로 위판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여기 하루에 뭐 어떨 때는 고기를 100억씩 이렇게 물건이 들어서 팔고 하는데 안 할 수를 없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입찰 시도가 진행되더라도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무응찰 원인을 분석해 일부 조건을 완화, 12월 재공고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해 고속도로 덕천나들목 정체 해소를 위해 차선을 늘렸는데 오히려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후 정체 원인에 대해 분석 결과를 요청했는데 도로공사는 운전자의 운전 행태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해 고속도로 덕천나들목에 차선을 늘린 건 지난 9월입니다.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과 강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엉키며 정체가 더 심해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보도되자 공사는 늘린 차선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극심한 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퇴근 시간 정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사업 개요와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청구한 건 지난 10월 2일입니다. 공개 결정은 보통 보름 안에 이루어지는데 공사는 정보 공개 청구량이 많고 또 내용이 복잡하다며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사업 개요는 한 장,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는 12장입니다. 시뮬레이션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 의뢰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문제 없거든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과 후를 비교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시뮬레이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없는 뭐 변수가 작용된 건지. 시뮬레이션 결과대로라면 개선 사업 후 상류부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32km 이상, 램프 구간은 10km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류부는 최대 시속 50km나 빨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어디에도 조사를 실시한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사 업체명도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질의하자 서면으로 답이 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은 7월에 수행했고 개선 사업 이후 정체 발생 원인에 대해선 운전자들의 주행 행태를 지목했습니다. 강변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가속해 진입하라는 의도와 다르게 진입 초입에 끼어들려고 해 정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속은커녕 끼어들기조차 못할 정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분석 범위에서 빠진 쑥등 교차로 정체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선을 차단한 이후 정체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최적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개선하겠다며 차선을 늘리는 데 쓰인 비용은 1억 6,400만 원. 하지만 그 차선 위엔 2달째 드럼통이 세워져 있고 정체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에어부산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상공계는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국토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마주 앉아 에어부산 존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시민 공감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부산 시민이 키워온 에어부산 존치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LCC를 만들어 에어부산이 인천공항으로 가면 가덕도 신공항은 거점 항공사 없이 개항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은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성공이지 국가의 균형 발전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한 산을 넘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에어부산이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개항을 해도 운항할 거점 항공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역 정치권이나 부산시마저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도 에어부산 사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에어부산 존치 범시민 결의대회나 기업 결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하며 부산 시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생, 극복, 대기업 유치를 외치면서 정작 지형이 애지중지 키운 지역 향토 기업인 에어부산도 하나 못 지키면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권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모 회사, 기업 결합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에어부산 사수에 부산 시민과 뜻을 모으길 촉구한다. 만일 지역과 반한 정치인이 있다면 부산을 망치는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에서의 퇴출을 촉구함을 각오하라. 지역 상공계도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산업은행과 국토부, 대한항공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에어부산은 부산 기업과 시민의 손으로 일궈낸 기업 자산으로 이를 정부 산업정책 일환으로 읽게 한다면 지역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 서구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빈집 문제와 비성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하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25일 시작된 부산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의원들은 구청 예산 집행 과정부터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특히 구청 미래 전략국을 상대로
비석 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하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약 40억 원을 들여 지은 게스트하우스, 하지만 건립 이후 하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저 바닥 한번 보십시오. 바닥이 아직 개관도 안 한 저거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인데 바닥이 저렇게 들뜨고 있어요. 저거 하자 확인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는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들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도심 빈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파악된 서구의 빈집 수는 1,173채. 서구는 노후화된 주거지와 빈집 증가로 인해 도시 쇠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빈집 문제가 원도심 전체에 지금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 서구의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뭐 좀 해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이에 집행부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이제 소유주한테 뭐 빈집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모호가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모호가 부분에 대한 이제 빈집 정비가 돼야 되고. 서구의회의 이번 감사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